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 박진국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연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뭔가 수학을 할 때요,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산 실수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좋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연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제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계속 실수해서 틀리다 보니까 아우, 막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덜렁대서 틀려요. 정말 실수일까요? 아니면 연산 실수의 진짜 원인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즐겁게 기가 막히게 잘 풉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한 덧셈, 뺄셈에서는요, 왜 이렇게 틀려오는지,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지, 정말 속이 터질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더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틀려서 생기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해서 문제를 또 풀려고 하다 보니 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분명히, 이렇게, 어머니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분명히 숫자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르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요. 참 이상하죠?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상하다. 예전에는 마이너스로 보였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다르다는 건데요. 그만큼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릴렉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산은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데요. 엔진이 덜컹거리면은 연산이 느리다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목적지까지 쭉쭉쭉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산을 좀 빠르게 잘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더 어려운 심한 문제, 사고력까지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계산에 다 써버려가지고 진을 빼면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에너지가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용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조건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몇 가지 오류에 대한 부분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깨우치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푸냐고 푼다고 연산을 또 다 맞추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연산 틀릴까? 했더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씨가 너무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막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씨도 못 알아보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줄을 잘 안 맞추고 날려 쓰다 보니까 자기가 쓴 글자가 6인지 또는 뭐 3인지 또는 5인지 2인지를 잘 못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잘 못 써서 또는 헷갈리게 써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계산하는 과정 속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문제를 또 이어서 받아 적는 동안에 잘못 받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 머리로 암산할 거야. 나는 머리가 좋아서 암산 잘해. 이런 마음으로 식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암산하는 친구가 있죠. 암산 괴신형, 과신형이죠. 암산 너무 과하게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쓰는 과정이 귀찮아서 머리로 하다가 받아 올림을 놓치거나 약간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재성이 좀 강한 친구들이 이런 머리로 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또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 감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글자는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익히고 잘 이해하는데 이상하게 숫자만 나오면 덜덜덜 떨고 기억을 못하고 막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뭐 7에다가 8을 더한다 했을 때 7에서 2를 빌려와서 10을 만드는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고 여전히 손가락으로 순차적으로 세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숫자에 대한 익숙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숫자를 조금 더 놀이 형식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는 종이에다가 줄공책이나 백지 말고요. 모는 종이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줄을 맞출 수 있고 숫자를 그 칸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당 한 칸씩 쓰면서 자릿수를 맞출 수 있고요. 그런 자릿수를 맞춰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런 칸이 없는 연습장에서도 오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곳을 찾아내는 뭐 놀이 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틀렸을 때 다 지우지 말고 다시 풀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어디에 실수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걸 계속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면서 보게 하는, 호기심 있게 보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문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르기와 모으기의 시각한데요. 단순 연산의 반복보다는요, 숫자 10을 만드는 보수 개념을 블록이나 그림으로 충분히 익히게 하는 거죠. 10을 만드는 것들을 블록 같은 걸로 만들어내고 그림으로 만들어내면서 수에 대한 개념을 편안하게 익히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속도보단 빠르게 후리릭 푸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타이머를 켜놓고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돼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긴장해서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푸는 것을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을 한번 읽을 때는 정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두 번째 정독, 세 번째 정독, 정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5문제라도 완벽한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문제 개수보다 문제 밀도를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혼내기보다는 또 고쳐서 다시 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게 하고 조금 더 다음에 동일한 실수하지 않도록 탐구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이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식하면서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요, 많이 풀다 보면 연산이 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산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많은 문제를 풀게 해서 진이 빠지기 위해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적정한 연산 연습, 그리고 오답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속도나 암기로, 암산으로 빠르게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겉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아이는 정확하게 빠르게 연산을 해내는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